봐주셔서 감사한데요. 비주얼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왕 방송에 나가는 것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내 자신한테는 스타일이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처럼 야구가 느껴질 때도 한때는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고요. 야구 일 하기 전과 지금 야구에 관련돼서 제가 받는 느낌은 비슷해요. 저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냈는데 너무 그렇게 일처럼 접근하지 말자. 내 자신한테 야구에 관련해서 좀 솔직해지자. 그렇다 보니 더 이상 일 같다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안 들고요. 저는 야구 관련해서 슬럼프를 느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야구는 밥 먹는 거하고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구도 매일 반복이 되고 비시즌, 정규 시즌 할 것 없이 계속 야구라는 컨텐츠는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하루살이처럼 야구에 빠져 있다 보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이라면 무조건 공부를 더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해서 야구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일단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기회를 기다릴 때도 필요하지만은 만들어서 찾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류현진 선수 그리고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메이저리그가 보는 한국 야구는 괜찮네? 생각보다 잘하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미 이 과정은 베이징 올림픽이라든지 WBC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또 한국 야구 선수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힘에서 좀 밀린다. 한동안은 일본 야구 스타일하고 한국도 비슷하겠지라고 많이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파워도 있고 오히려 한국 선수들의 야구하는 스타일이 우리하고 좀 더 비슷하네 라고 그렇게 알아가고 있고, 저는 솔직히 텍사스 레인저스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텍사스 레인저스가 일찍 본인들은 포스팅에서 이기지 못했다라고 밝히면서 탈락한 팀들이 좀 추려졌죠. 그리고 남겨진 팀들을 보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마지막 날 많은 분들이 피츠버그를 예상을 했어요. 나름 그럴듯했는데 가만히 피츠버그의 마이너리그라든지 메이저리그 로스터를 구성을 해보니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피츠버그가 아니면 서프라이즈 팀인데, 서프라이즈 팀들 중에서 미네소타 트윈스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카우트가 거의 상주하고 있고, 미네소타 트윈스의 고위층들이 한국을 왔다 갔고, 일루수가 필요하고 장타력이 필요하고, 이 네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는 미네소타 트윈스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콘텐츠이고 재밌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틀려도 좋으니까 나중에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용기를 내서 한번 SNS에서 올려봤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을 할 때마다 중계권 팔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전혀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계권은 30개 구단에게 동일하게 분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미네소타라는 지역이 한국인들이, 교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박병호 선수가 정말 홈런 60개를 친다고 하더라도 한인 관중들이 많이 늘어나는 곳은 아니에요. 미네소타 트윈스가 박병호 선수를 영입하게 된 이유는 야구적인 부분만 90% 이상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병호라는 선수가 왜 미네소타 트윈스 구단이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장타력이거든요.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홈런 30개, 40개 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우타자들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홈런을 30개 이상 칠 수 있는 우타자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한때 메이저리그의 트렌드가 선발투수였었거든요. 10년 전에 야구를 시작하던 선수들 또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다 투수를 하게 됐어요. 좋은 투수들은 많아졌는데 타자들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고, 그런 타이밍에 맞물려서 박병호 선수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대호 선수와 김현수 선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빠르면 12월 말, 1월까지도 계약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일단 이번 겨울 FA 시장이 상당히 페이스가 느립니다. FA 시장이 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보면요, A+급 FA들이 계약을 해야지 그 다음 선수들이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계약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차적으로 톱 선수들이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늦춰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하고 김현수 선수의 계약 소식이 늦게 들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국 야구의 가장 큰 문제? 아마추어 야구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BO 리그가 되건 대한야구협회가 되건 단체들 또는 구단들이 과연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을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리미어 12 때 오타니 선수를 보면서 많은 한국 야구 팬들이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오타니 선수가 프로야구 구단이 만들어낸 선수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추어에서 이런 선수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선수들이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점은 쉽게 프로 갈 수 있는 간단한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던지죠.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소속된 고등학교 팀뿐만이 아니라 클럽 팀에서도 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던지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때 한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대회가 많았잖아요. 단기전이고 한 경기 지면은 집으로 가야 탈락이 되다 보니 짧은 시간에 휴식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경기 계속 나서다 보니까는 그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메이저리그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스포츠가 아니고 재미가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MLB AM이라는 곳은 이제 모든 디지털 관련된 사업을 하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자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스태캐스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송국도 운영을 하고 있고 웹사이트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발점 자체가 우리는 엔터테인먼트이다. 재밌어야 된다. 재밌어야 되면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팬들이 재밌어 할까?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니까는 조금 더 세밀한 기록을 중계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자. 그렇다면 어떤 기록이 재밌어?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서 결과물이 스태캐스트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엔터테인먼트이고 재밌게 하자. 야구만의 유니크한 점을 살려가면서 하다 보니 이제 이러한 좋은 콘텐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공 스핀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100%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타구의 이 출구 스피드라고 하죠. 컨택트가 됐었을 때 꼭 지켜봐야 되는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가지 안타 치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에요. 타율보다는 타자가 정타를 얼마나 많이 날리느냐 스윗스팟에 공을 얼마나 자주 맞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엔 출구 스피드인데 구단이라면은 꼭 그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게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제가 A 선수가 MVP가 돼야 된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B 선수가 될 수도 있고 C 선수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야구 팬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선수가 왜 A 선수인지 말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야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저는 굳이 제가 방송에 나간다고 해서 해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칼럼을 쓴다고 해서 입 다물고 있고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저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SNS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저의 스타일이고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 것 같아요. 네, 저는 목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게으르게 들릴 수도 있고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5년 전에 방송을 하고 해설을 하는 것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갈 거고 컨텐츠라는 단어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제가 1인 미디어로서 만들어내는 컨텐츠도 있고 방송국의 출연자로서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있고 포탈을 통해서 영상 칼럼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 TV에서도 올해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정확히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표는 없지만은 당분간 저의 키워드는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